여러분, 주식 앱을 열어보면 삼성전자가 두 개 있습니다. 가격이 30% 넘게 차이 납니다. 보통주는 20만원대, 우선주는 14만원대. 같은 회사인데 6만원 차이입니다. 놀라운 건 배당금이 거의 똑같다는 겁니다. 같은 돈 받는데 30% 싸요. 그런데 싼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모르면 손해봅니다. 반대로 이해하면 매년 수백만 원을 더 법니다. 올해 시행된 배당소득 분리과세 때문에 우선주 시장이 요동치고 있거든요. 실제로 우선주 거래량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똑똑한 투자자들은 이미 움직이고 있어요. 보통주를 사야 할까요? 우선주를 사야 할까요? 오늘 차이점부터 배당 전략, 세금 절약법, 실전 포트폴리오까지 남김없이 알려드립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먼저 보통주와 우선주가 뭔지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주식이라는 건 회사의 지분입니다. 여러분이 삼성전자 주식을 한 주 사면 삼성전자라는 거대한 회사의 아주 작은 조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조각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뉘거든요. 하나가 보통주, 다른 하나가 우선주입니다. 보통주는 여러분이 흔히 아는 바로 그 주식입니다. 특별한 거 없어 보이지만 사실 엄청난 권리가 숨어 있거든요. 바로 의결권이라는 겁니다. 의결권이 뭐냐고요? 쉽게 비유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아파트에 살고 계시면 입주자 대표회의라는 거 아시죠? 거기서 관리비 인상할지 말지, 주차장 공사할지 말지 투표하잖아요. 의결권이 바로 그겁니다. 1년에 한 번 열리는 주주총회에 가서 투표할 수 있는 권리예요. 이사가 마음에 안 들면 반대표를 던질 수 있고 배당금 더 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우선주는 이름 뒤에 우자가 붙어있는 주식입니다. 영어로는 프리퍼드 스탁이라고 하는데 직역하면 우선되는 주식이라는 뜻이죠. 뭐가 우선이냐고요? 원래는 배당을 먼저 받는다는 의미였습니다. 회사가 돈을 벌면 우선주 주주들한테 먼저 배당금을 주고 그 다음에 보통주 주주들한테 주는 개념이었어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조금 다르게 작동합니다. 배당을 먼저 받는다기보다는 배당을 더 많이 받거나 같은 배당금을 받더라도 주가가 싸니까 수익률이 더 높아지는 구조거든요. 우선주라는 개념은 사실 수백 년 전 유럽에서 시작됐습니다. 17세기 초인 1602년에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가 최초의 주식회사로 설립되었는데 이후 투자자들 사이에서 권리의 차이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경영에 참여하고 싶은 사람은 보통주를, 안정적으로 돈만 받고 싶은 사람은 우선주를 사는 거죠. 이 구조가 4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보통주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의결권입니다. 물론 여러분이 주식 10주 들고 주주총회에 가서 뭐라고 해봤자 큰 영향은 없습니다. 삼성전자 전체 주식이 수십억 주인데 10주 가지고 뭘 하겠어요? 하지만 이 의결권이라는 게 생각보다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대주주들이나 큰 펀드들은 이 의결권을 모아서 경영진을 압박하거든요. 실제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2020년에 미국의 한 행동주의 펀드가 현대차 지분을 사모으면서 배당 늘려라, 지배구조 개선해라 요구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게 다 의결권 덕분이죠. 그래서 경영권 분쟁이 일어나거나 회사 구조가 바뀔 것 같으면 보통주 가격이 확 뛰기도 합니다. 투자자들이 의결권 가치가 올라가겠다고 판단하고 몰려드는 거예요. 일반 개인 투자자한테는 직접적 쓸모가 적어 보이지만 시장 전체로 보면 보통주의 가치를 지탱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보통주의 또 다른 큰 장점은 거래량이 많다는 겁니다. 사고 파는 사람이 엄청 많으니까 언제든지 원하는 가격에 팔 수 있어요. 급하게 현금이 필요하면 바로바로 팔 수 있다는 거죠. 이걸 유동성이 높다고 표현하는데 투자할 때 엄청 중요한 요소입니다. 아무리 좋은 주식이라도 팔고 싶을 때 못 팔면 무슨 소용이겠어요? 그래서 단기 투자자들, 시세 차익을 노리는 분들은 거의 다 보통주를 삽니다. 보통주는 주가 변동도 더 활발한 편입니다. 좋은 뉴스 하나 터지면 확 오르고 악재가 나오면 확 떨어지고요. 이게 위험해 보일 수도 있는데 트레이더 입장에서는 기회거든요. 변동성이 커야 단기간에 수익을 낼 수 있으니까요. 2025년에 삼성전자 보통주가 125% 넘게 급등했는데 같은 기간 우선주는 그보다 덜 올랐습니다. 주가가 오를 때는 보통주가 훨씬 많이 오른다는 이야기입니다. 반대로 떨어질 때도 보통주가 더 많이 떨어집니다. 2020년 3월 코로나 폭락장을 기억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때 삼성전자 보통주는 한 달 만에 25% 가까이 떨어졌거든요. 심장이 쿵쾅거리는 경험이죠. 안정적으로 투자하고 싶은 분한테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보통주는 이런 분들한테 맞습니다. 주가 상승을 노리는 분,
단기 매매를 하시는 분, 겸용권 이벤트에 관심 있는 분, 언제든 팔 수 있는 유동성이 중요한 분, 한마디로 공격형 투자자한테 맞는 주식입니다. 이제 우선주를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우선주의 가장 큰 매력은 뭐냐면요. 같은 배당금을 받으면서도 주가가 싸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숫자로 비교하면 확실히 이해가 되실 겁니다. 2026년 2월 현재 삼성전자 보통 주가 약 20만 원이고 우선 주가 약 14만 원입니다. 그런데 배당금은 보통 주가 주당 1,668원, 우선 주가 주당 1,669원으로 사실상 같은 금액을 받거든요. 계산해 보겠습니다. 보통주는 20만 원 주고 사서 1,668원 받으니까 배당 수익률이 약 0.8%입니다. 우선주는 14만 원 주고 사서 1,669원 받으니까 배당 수익률이 약 1.2%입니다. 같은 돈을 투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1억 원을 투자하면 보통주는 연간 약 80만 원 받고 우선주는 연간 약 120만 원을 받습니다. 매년 40만 원 차이가 나는 거예요. 10년이면 400만 원입니다. 이게 바로 우선주의 배당 매력이거든요. 지금은 삼성전자 주가가 많이 올라서 배당 수익률 자체는 낮은 편이지만 원리는 똑같습니다. 같은 배당을 받는데 더 싸게 살 수 있다. 이게 우선주의 핵심입니다. 특히 배당을 많이 주는 은행주나 통신주 같은 경우에는 이 차이가 훨씬 더 크게 벌어집니다. 그런데 우선주의 가장 큰 단점이 있습니다. 바로 의결권이 없다는 거예요. 주주총회에 가도 그냥 구경만 해야 됩니다. 투표권이 없어요. 회사가 어떻게 굴러가든 입 다물고 있어야 합니다. 이게 왜 단점이냐고요? 회사 경영진이 이상한 결정을 해도 막을 방법이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 총수일가가 사익을 챙기는 결정을 해도 우선주 주주는 반대표조차 던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주는 보통주보다 가격이 싼 겁니다. 이 가격 차이를 디스카운트라고 부르는데 의결권이 없다는 불이익에 대한 보상인 셈이죠. 우선주의 또 다른 단점은 거래량이 적다는 겁니다. 사고 파는 사람이 보통주에 비해 훨씬 적어요. 그래서 급하게 팔려고 하면 원하는 가격에 못 팔 수도 있습니다. 이거 유동성이 낮다고 하는데 단기 투자자들한테는 굉장히 불리한 조건이죠. 반대로 장기 투자자들한테는 별 문제가 안 됩니다. 어차피 몇 년씩 들고 있을 건데 거래량이 많든 적든 상관없거든요. 재미있는 건 우선주는 주가 변동이 보통주보다 작다는 겁니다. 좋은 뉴스 나와도 별로 안 오르고 나쁜 뉴스 나와도 별로 안 떨어져요. 왜 그럴까요? 우선주를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배당 목적의 장기 투자자들이거든요. 단기 등락에 관심이 없어요. 그냥 꾸준히 배당 받으면 그만인 겁니다. 그래서 시장이 폭락해도 우선주는 상대적으로 덜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2020년 코로나 폭락장 때 삼성전자 보통 주가 25% 떨어졌는데 우선주는 20% 정도 떨어지는데 그쳤습니다. 밤에 잠이 안 올 정도로 주가가 걱정되는 분들한테는 이 안정성이 정말 큰 장점이거든요. 특히 은퇴하신 분들은 원금 손실에 대한 부담이 크시잖아요. 우선주가 그 부담을 줄여드릴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우선주는 이런 분들한테 맞습니다. 재당 수입이 목적인 분, 장기 투자하실 분, 주가 변동에 마음고생하기 싫은 분, 연금 계좌로 노후를 준비하시는 분, 한마디로 방어형 투자자한테 맞는 주식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핵심 개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우선주 디스카운트라는 겁니다. 보통주와 우선주의 가격 차이를 퍼센트로 나타낸 거예요. 예를 들어 보통주가 20만 원이고 우선주가 14만 원이면 디스카운트가 30%입니다. 이 디스카운트가 투자 타이밍을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지표거든요. MTN 보도에 따르면 삼성전자 우선주의 최근 3년 평균 계리율은 약 18% 수준입니다. 그런데 가끔 이 차이가 확 벌어질 때가 있어요. 겸용권 분쟁이 터지거나 주주 환원 정책이 발표되면 보통주만 확 뛰고 우선주는 그대로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디스카운트가 30%까지 벌어지기도 하죠. 이때가 바로 우선주 매수 타이밍입니다. 왜냐고요? 경영권 이슈가 끝나면 결국 디스카운트는 정상 수준으로 돌아오거든요. 그러면 우선주도 따라서 오릅니다. 실제로 과거에 이런 일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보통주는 경영권 프리미엄을 받으면서 확 뛰었는데 우선주는 그대로였죠. 그래서 디스카운트가 한때 35%까지 벌어진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슈가 끝나고 1년이 지나니까 다시 20% 수준으로 좁혀졌고 우선주를 샀던 사람들은 좋은 수익을 냈습니다. KB증권에 따르면 시가총액 1조 원 이상 기업 중 최근 1년 대비 괴리율이 극단적으로 벌어진 기업으로 삼성전자 후 현대차 우비 등이 꼽혔습니다. 이런 종목들이 디스카운트가 줄어들 때
수익을 낼 수 있는 후보군이 되는 거죠. 반대로 디스카운트가 너무 좁혀졌을 때는 조심해야 합니다. 보통 10% 이하로 떨어지면 우선주가 비싸다고 봐야 됩니다. 이럴 때는 차라리 보통주를 사는 게 나을 수 있어요. 어차피 가격 차이가 별로 안 나는데 의결권까지 있는 보통주가 더 가치 있으니까요. 핵심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디스카운트가 25% 이상이면 우선주 매수를 고려하세요. 15%에서 25% 사이면 정상 범위입니다. 10% 이하면 우선주가 비싸니까 보통주를 고려하세요. 업종별로도 디스카운트 수준이 다릅니다. 삼성전자처럼 IT 기업들은 성장성이 높아서 보통주가 인기 많거든요. 주가 상승을 기대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보통주 거래량이 압도적입니다. 그래서 디스카운트가 비교적 큰 편이에요. 반면 금융주나 통신주처럼 안정적인 업종은 우선주 선호도가 높습니다. 예당이 중요한 업종이니까요. 그래서 디스카운트가 10%에서 15% 정도로 작은 편입니다. 실전 팁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우선주와 보통주의 차트를 같이 놓고 비교해 보세요. 보통은 비슷하게 움직이는데 가끔 괴리가 생길 때가 있거든요. 보통주는 10% 올랐는데 우선주는 5%밖에 안 올랐다면 우선주를 사는 겁니다. 조만간 우선주도 따라오를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런 괴리가 생기면 곧 수렴합니다. 그때가 기회입니다. 재미있는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움직임이거든요. 삼성전자 보통주의 외국인 지분율은 약 51%인데 우선주는 오히려 더 높은 77%가 넘습니다. 외국인들이 배당 수익률이 높은 우선주를 오래전부터 선호해 왔다는 뜻이죠. 그런데 최근 들어 이 흐름이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보통주를 팔면서 우선주를 추가로 사들이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어요. 우선주가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다고 판단한 거죠. 외국인이 움직이면 시장이 따라갑니다. 주목할 만한 신호입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바로 세금입니다. 세금 얘기가 좀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 최대한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매당 소득세는 보통주든 우선주든 똑같이 15.4%입니다. 주당 1,668원 배당을 받으면 여기서 15.4%인 약 257원을 세금으로 떼고 1,411원을 실제로 받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간단하죠? 문제는 다음입니다.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넘으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넘으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됩니다. 이게 뭐냐면 배당소득이 여러분의 다른 소득, 그러니까 연금이든 임대소득이든 다른 소득과 합쳐져서 종합소득세를 내야 하는 거예요. 이때 세율이 최대 49.5%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숫자로 보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배당소득이 3천만 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분리과세면 15.4%니까 세금이 약 462만 원이에요. 그런데 종합과세가 되면 다른 소득과 합쳐서 세율이 올라가거든요. 38% 구간에 걸리면 세금이 챔벅 40만 원입니다. 같은 3천만 원 배당인데 세금이 2배 이상 늘어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고액 자산가들이 배당을 꺼려했던 이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올해부터 이 판을 완전히 바꾸는 제도가 시행됐습니다. 바로 배당소득 분리과세입니다. 2025년 12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서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되고 있는 제도거든요. 핵심이 뭐냐면요. 고배당 상장기업에서 받는 배당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세금을 매길 수 있게 된 겁니다. 세율도 확 낮아졌어요. 구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당소득 2천만 원 이하는 14%입니다. 기존과 같죠. 2천만 원 초과해서 3억 원 이하는 20%입니다. 3억 원 초과해서 50억 원 이하는 25%, 50억 원을 초과하면 30%입니다. 기존의 최대 49.5%까지 올라갔던 세율이 최대 30%로 떨어진 겁니다. 이게 엄청난 변화입니다. 다만 모든 주식이 다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분리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투자한 기업이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두 가지 중 하나를 만족하면 됩니다. 첫째, 배당 성향이 40% 이상인 기업. 둘째, 배당 성향이 25% 이상이면서 전년 대비 배당을 10% 이상 늘린 기업. 그리고 중요한 점 하나 더. ETF와 리츠는 분리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개별 상장 주식의 배당만 해당돼요. 또 이 제도는 2028년까지 3년 한시 적용입니다. 물론 효과가 좋으면 연장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은행주와 통신주가 가장 큰 수혜를 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KB금융, 하나금융, 신한지주 같은 은행주들은 이미 배당 성향 40% 이상 요건을 충족하고 있거든요. SK텔레콤, KT 같은 통신주도
높은 배당 성향으로 분리과세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NH투자증권에 따르면 올해 배당 성향 40% 이상이 예상되는 종목으로 포스코홀딩스, KTNG, 삼성화재, 현대제철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더 짚어드리겠습니다. 분리과세는 선택사항입니다. 투자자가 직접 신청해야 적용돼요.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분리과세를 선택하는 게 유리한지 종합과세가 유리한지 본인 소득 상황에 따라 판단하셔야 합니다. 다른 종합소득이 많지 않은 분이라면 오히려 종합과세가 유리할 수도 있거든요. 세무사 상담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이 제도로 인해 자금의 대이동이 예상됩니다. 기존에 예금이나 적금에 넣어두던 고액 자산가들이 고배당 주식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큽니다. 종합과세 최고세율 49.5%를 피할 수 있으니까요. 이 돈이 고배당 우선주로 몰리면 우선주 가격이 크게 오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실전 전략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가장 먼저 알려드릴 전략은 연금계좌 활용법입니다. 연금저축이나 IRP 계좌를 활용하면 배당 소득세를 아예 안 낼 수 있거든요. 나중에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을 때 3.3%에서 5.5%만 내면 됩니다. 일반 계좌에서 15.4% 내는 것보다 3배 가까이 적은 세금이에요. 숫자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서 연간 최대 1,800만 원까지 넣을 수 있습니다. 이걸 매년 우선주로 채우면 10년이면 1억 8천만 원이 됩니다. 여기서 나오는 배당금만 해도 상당합니다. 연금소득세 3.3%에서 5.5%만 내면 되니까 세금 혜택이 엄청나죠. 다만 연금계좌는 55세 이후에나 찾을 수 있다는 제약이 있습니다. 중도인출하면 세금을 더 내야 하고요. 하지만 장기 투자 목적이라면 이만한 계좌가 없습니다. 다만 연금계좌에서는 개별 주식 직접 투자가 안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고배당 ETF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ETF와 리츠에는 적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분리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일반 계좌나 ISA에서 개별 주식을 직접 사야 해요. 연금 계좌는 세금 이연 효과가 있으니까 ETF를 담고 일반 계좌에서는 분리과세 대상 고배당 개별 주식을 담는 식으로 나누는 게 좋습니다. ISA 계좌도 좋은 선택지입니다. ISA는 의무가입 기간 3년을 채우면 수익에 대해 200만 원까지 비과세, 초과분은 9.9% 분리과세를 적용합니다. 일반 계좌의 배당소득세 15.4%보다 낮죠. 특히 ISA 계좌는 납입원금 범위 내에서 중도인출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어요. 연금 계좌처럼 55세까지 묶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아직 은퇴까지 시간이 남은 40대, 50대 분들이 목돈을 모으면서 배당도 챙기려면 ISA가 유리합니다. 세금 이야기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부부가 각각 계좌를 나눠서 투자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이 1인당 2천만 원이니까 부부가 나누면 4천만 원까지 분리과세를 받을 수 있거든요. 배당소득이 3천만 원이라면 혼자 받으면 종합과세 대상이지만 부부가 1,500만 원씩 나눠 받으면 둘 다 분리과세입니다. 이렇게 하면 세금을 절반 이상 줄일 수 있어요.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연금계좌는 55세 이후 노후자금 목적이라면 최고의 절세수단. ISA는 중간에 찾을 수도 있으면서 세금 혜택까지 받는 중간 단계. 일반 계좌는 자유롭지만 세금을 가장 많이 내는 구조. 이 세 가지를 상황에 맞게 조합하는 게 핵심입니다. 실전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60대 은퇴자 A씨는 퇴직금 2억 원을 우선주에 투자했습니다. 삼성전자우, 현대차우, KB금융우, SK텔레콤우, 하나금융우 이렇게 5개 종목에 4천만 원씩 나눠 담았거든요. 연간 배당금이 약 600만 원 나옵니다. 월 50만 원 꼴이죠. 국민연금 월 150만 원과 합치면 월 200만 원입니다. 부부가 검소하게 살면 충분한 금액이에요. 50대 직장인 B씨의 전략은 좀 다릅니다. IRP 계좌에 매년 1,200만 원씩 넣어서 고배당 ETF를 삽니다. 동시에 일반 계좌에서는 분리과세 대상이 되는 은행 우선주와 통신 우선주를 모으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 연금 계좌에서는 세금 이연 효과를, 일반 계좌에서는 분리과세 혜택을 동시에 누릴 수 있거든요. 40대 직장인 C씨는 매달 급여의 30%인 100만 원씩 적립식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80%는 성장주, 보통주, 20%는 배당주, 우선주로 구성했어요. 나이가 들수록 우선주 비중을 늘려갈 계획입니다. 10년만 모아도 1억 2천만 원이 됩니다. 여기에 배당 재투자와 주가 상승까지 더하면
훨씬 더 불어나겠죠? 이 세 가지 사례에서 공통점을 찾으셨나요? 첫째, 분산 투자입니다. 절대 한 종목에 몰빵하지 않았습니다. 최소 5개 이상 종목으로 나눴어요. 둘째, 업종 분산입니다. 반도체, 자동차, 금융, 통신, 화, 서로 다른 업종에 골고루 담았습니다. 한 업종이 어려워도 다른 업종이 버텨주니까 전체 배당은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나이에 따라 비중도 조절하시는 게 좋습니다. 40대는 보통주 80%, 우선주 20%, 50대는 반반, 60대는 우선주 비중을 70%까지 올리고 70대 이상은 거의 전부 우선주로 가져가는 게 안정적입니다. 배당 낙일 전략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는 분기마다 배당을 줍니다. 배당 기준일 직후에는 주가가 일시적으로 떨어지거든요. 이때가 매수 기회입니다. 3개월 후 다음 배당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특히 우선주는 배당락 효과가 보통주보다 크기 때문에 더 싸게 살 기회가 생깁니다. 이런 식으로 배당 낙일 직후 매수 전략을 쓰면 수익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리밸런싱도 잊지 마세요.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포트폴리오를 점검해서 비중이 너무 한쪽으로 쏠린 종목은 일부 팔고 비중이 줄어든 종목은 더 사는 거죠. 이렇게 하면 자동으로 고점에 팔고 저점에 사는 효과가 생깁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기계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마지막으로 주의할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우선주가 싸다고 무조건 사면 안 됩니다. 왜 싼지를 봐야 합니다. 의결권 프리미엄을 감안해도 너무 싸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회사 재무 상태가 안 좋다든지 배당을 깎을 가능성이 있다든지 하는 거죠. 실제로 과거에 한 건설사 우선주가 보통주 대비 50%나 싸게 거래된 적이 있었습니다. 엄청난 기회처럼 보였죠. 하지만 그 회사는 얼마 안 가서 부도가 났고 우선주는 휴지 조각이 됐습니다. 너무 싸면 의심해 봐야 합니다. 둘째, 우선주는 단타 치는 종목이 아닙니다. 거래량이 적어서 단기 매매하기 어렵거든요. 최소 1년, 가능하면 3년 이상 들고 갈 각오로 사야 합니다. 배당을 몇 번 받아봐야 수익이 나기 시작하거든요.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느긋하게 접근하세요. 셋째, 배당 정책이 안정적인 회사에만 투자하세요. 10년 넘게 꾸준히 배당을 주는 회사, 배당을 늘려가는 회사가 좋습니다. 배당을 자주 깎는 회사의 우선주는 아무리 싸도 위험합니다. 2020년 코로나 때 많은 회사들이 배당을 줄이거나 아예 안 줬거든요. 이럴 때 우선주 투자자들은 완전히 손해를 봅니다. 배당도 못 받고 주가도 떨어지고 의결권도 없으니까 항의도 못 하는 거죠. 넷째, 분리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해당 기업이 고배당 기업 요건을 충족하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모든 우선주가 다 혜택을 받는 건 아닙니다. 매년 정기주주총회 이후에 기업이 분리과세 대상 요건 충족 여부를 공시하게 되어 있으니까 이 공시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다섯째, 우선주 중에서 전환권이나 상환권 같은 특수 조건이 붙어 있는 종목이 있습니다. 어떤 우선주는 일정 기간 후에 보통주로 바꿀 수 있는 권리가 있고 회사가 정해진 가격에 다시 사갈 수 있는 조건도 있어요. 삼성전자 우선주는 이런 조건이 없지만 다른 회사들은 있을 수 있으니까 투자하기 전에 꼭 확인하세요. 우선주 투자의 가장 큰 적은 조급함입니다. 단기간에 큰 수익을 내려고 하면 실패할 확률이 높거든요. 우선주는 느리지만 확실하게 자산을 불리는 투자입니다. 마치 은행에 적금을 넣되 이자가 적금보다 훨씬 높은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0년, 20년 장기 관점으로 접근해야 진가가 드러납니다. 시장 타이밍을 맞추려고 하지 마세요. 언제가 최저점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냥 여유 자금이 생길 때마다 조금씩 사모으는 게 최선입니다. 적립식 투자가 일시 투자보다 심리적으로 훨씬 편하거든요. 주가가 떨어지면 더 많은 주식을 살 수 있어서 좋고 오르면 내가 산 주식 가치가 올라서 좋고 어차피 둘 다 좋은 겁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보통주는 의결권이 있고 거래량이 많고 변동성이 큰 공격형 주식입니다. 시세 차익을 노리고 단기 투자할 거면 보통주입니다. 우선주는 의결권이 없지만 배당 수익률이 높고 가격이 싸고 안정적인 방어형 주식입니다. 배당 수익을 챙기고 장기 투자할 거면 우선주입니다. 2026년은 우선주 투자의 역사적인 전환점입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시행되면서 고배당 우선주의 매력이 폭발적으로 커졌거든요. 아는 만큼 지킨다는 말이 있습니다. 보통주와 우선주의 차이를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노후 자산이 수천만 원 이상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보통주와 우선주의 차이를 같이 들여다봤습니다.
혹시 우선주 투자를 해보신 경험이 있으시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궁금하신 점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영상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요즘 아직 꽃샘추위가 기승이라 감기 조심하시고요. 건강 잘 챙기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